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자, 일단 팔란티어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최근까지 주가가 급락을 거듭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이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팔란티어에 좀 주목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팔란티어의 행보와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올해,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전에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 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그럼 앞으로 팔란티어의 행보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정부 기관에 대한 그런 협력과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그 협력, AI 협력, 데이터 마이닝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그 외에도 사실 좀 리스크도 좀 있었어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보니까 네, 괜찮습니다. 딱히 리스크로 볼 것도 아니에요. 특히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 시장 규모를 물론 팔란티어의 그런 추산이긴 하지만 엄청나요. 사실 이 빅데이터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사업이 사실 클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 추산으로 대략 한 119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10경이죠, 10경. 10경 이상이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이제 피터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 경쟁은 패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주 독보적인 좀 말을 남겼어요. 네, 이렇게 말을 남길 정도로 사실 팔란티어는 경쟁자가 없어요. 물론 C3AI라는 이런 경쟁자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C3AI보다는 팔란티어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런 매출의 성장성 부분에서 급격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뭐 신규의 그런 계약도 마찬가지고 수단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팔란티어의 경쟁자는 저는 딱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 더 좋아야 되는 건 맞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곡점이 나올 때 투자할 수도 있겠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제 팔란티어의 이제 그런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인데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 팔란티어의 그런 사업 구조상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팔란티어에서 비용을 거의 지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팔란티어가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정부 기관을 넘어서서 이제 민간 기업들과의 그런 협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협력 기관들을 늘리면 늘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팔란티어의 실적은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벗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이제 그 기업이 플란티어의 이런 AI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이득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복리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기 때문에 플란티어의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런 계약 관계가 길어지면 길어갈수록 연 복리로서 플란티어에서 할당받은 수익을 이제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급격한 성장을 했었고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그런 사업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작년까지가 굉장히 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흑자에 다가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이유로 물론 사업의 확장성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로 사실 이제 보통의 신규 투자,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에 투자할 때에는 이 실적에 굉장히 유념해야 돼요. 특히나 IT 기업들이라던가 바이오 기업들처럼 실적이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과 동시에 임직원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뿌려버리죠. 이번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도에 약간 1조 원가량의 손실을 냈는데 보너스로, 임직원에게 보너스로 1조 원가량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90% 이상의 이제 팔란티어의 이제 1조 원 정도의 이제 그런 적자 구조에서 90% 이상을 임직원들 보너스 주느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용 비용이죠. 사실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저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 외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조지 소로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 중에 하나죠. 조지 소로스는 팔란티어에 매우 큰 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100개 넘게 투자하고 있는 이런 조지스를 헤지펀드에서 상위 탑5예요. 탑5. 대략 한 5%가량을 이제 팔란티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지스록스가 이렇게 IT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보통 호텔이라던가 아니면 인덱스 펀드, ETF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조지스록스가 이제 성장주 위주의, 그러니까 고평가된 그런 압도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위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탑5에 안에 드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가 유독 이례적으로 주지소로스 펀드의 탑5 안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도 사실상 저는 이 압도적인 경쟁력과 그리고 지금 피치 못할 적자로 인해서 이제 과대 낙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저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적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킹이라던가 아니면 팔란티어의 임직원이 그 기업의 정보를 빼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IBM과 이제 협력을 했죠. IBM의 정보를 빼내서 다른 곳으로 유출시킬 경우 IBM과 팔란티어의 신뢰관계는 극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다른 협력사가 볼 때에도 이 팔란티어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팔란티어를 불신하게 된다는 것은 팔란티어가 파산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CIA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해군, 공군, 육군, 팔란티어와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사실 절차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걱정은 딱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사실 투자할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 충분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도 고점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저점에서는 다시금 잡아나가는 식으로 리스크를 꾸준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투자를 안 한다? 압도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비단 팔란티어뿐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이제 작은 오점을 끌어내서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트집을 잡아서 이제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법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죠, 사실은. 사실은 이런 투자법은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오점을 찾아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오점이 발견됐을 때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확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했고요. 익명화 시켰어요. 근데 익명화를 시켰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그러면 빼갔을 때, 데이터에 대한 오남용이 생겼을 때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로그로 남겨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범인을 잡아낼 수가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단계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임원이 이 정보를 빼내고 싶어도 여러 명의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팔란티어와 협력을 맺은 상대 기관도 팔란티어의 이런 정보를 매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같이 확인하면 만약에 오남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금세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고 로그가 남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임직원의 승인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다단계 승인 절차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원 한 명이 정보를 빼낼 때 로그가 남기 때문에 다른 이제 승인자가 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제 다른 기관, 그러니까 해당 기관, 상대 기관에서 매일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로그가 남았는데 이 로그가 너네가 원하는 로그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을 때 플란트 측에서 이제 이 정보의 오남용이 생기기 전에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한
어느 정도의 방지를, 그러니까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이러한 성공, 그러니까 성장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투명해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ESG가 굉장히 논점적이죠. 그 중에서 이제 투명화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사회화도 마찬가지고요. 뭐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 팔란티어가 그 해당 기업의 ESG 지수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 ESG가 높아지면은 세계 각국의 펀드라던가, 최근에는 연준조차도 이제 ESG 지수를 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가면 갈수록 ESG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ESG의 투자액이 늘어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팔란티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적자 구조가 굉장히 컸죠.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흑자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채 구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살펴봤는데 부채가 크지 않아요. 대략 한 50%가 안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고 치기에는 뭐하지만 아무튼 고평가 성장주 치고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 총이익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부채가 그렇게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란티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2020년에는 매출이 4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고객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둘 다 뭐 100%, 70%가량의 성장을 기록한 만큼 사실 이 고객군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팔란티어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의 좀 주된 의견이, 이 팔란티어는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과의 그런 협력에 대해서 메리트가 별로 없다, 성장성이 얼마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정부기관 매출과, 다시, 자, 정부기관 매출과 민간기관 매출에서 민간기관이 더 커졌어요. 민간기관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플란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제대로 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수익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기업들과의 어려운 협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정부기관들, 뭐 CIA라던가 아니면은 뭐 육군이라던가 이러한 군사 기밀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간 것이고, 최근 들어서 일단 민간 기업들과의 그런 협력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적자로 인한, 그리고 팔란티어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한,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런 하락은 저는 저평가 매력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투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 혹은 팔란티어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져나갈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역시나 좋은 변곡점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내 보건원이죠. 그러니까 이 임상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의 그런 진출도 어느 정도 가시성에 보이고 있어요. 플란티어의 주된 전략이 먼저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하고, 그 정부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홍보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함으로써 그 관련된 민간 기업들과의 그런 사업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수십 년간,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국내 보건원과의 그런 협력도 굉장히 큰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고객들, 그러니까 항공우주산업 기업들과의 그런 협력도 점차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통적인 뭐 에너지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IT 기업 혹은 뭐 금융사들,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뭐 우주항공, 바이오 제약, 이런 첨단 산업과도 연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고정밀화 되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리고 AI 시스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뵐 겁니다. 앞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다들 아시죠? 족대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